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을 벗어난 데다가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봐주기가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관련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면서 선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38살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필로폰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였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건물 관리업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였습니다. A씨는 김 대표의 둘째 딸과 지난달 결혼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마약 범죄 형량 범위는 4년에서 9년 6개월.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기준을 벗어난 낮은 형인데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 때문에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형은 1심 선고대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형량 범위는 권고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A씨가 재판에 출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 사실을 알게 됐지만 A씨가 뉘우치고 있었고 두 사람이 결혼을 원해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인의 사위이기 때문에 형량을 약하게 받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정치권에서 봐주기 논란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이의 마약 투여 혐의 수사를 놓고 법사위 국감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야당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도 가벼웠고 법원의 집행유예도 이례적이었다. 아무리 유력 정치인이지만은 남의 자식 마약하는 것까지 어떻게 통제를 하는지. 국감장 밖에서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유전 무죄, 유권 무죄의 전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전형적인 눈치 보기 수사에 봐주기 판결입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만 감옥에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마약 사범이 자백을 하고 공범이라든지 투약 경로를 이렇게 진술을 하게 하면 그 정상 참작이 많이 됩니다. 김 대표는 미방위 국감에 불참하는 등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정치인 사위라 봐주기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의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마약 투여에 사용한 10개가 넘는 주사기를 김 대표 사위 이모 씨의 집에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주사기 사용자를 모두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이 씨의 집에서 확보한 주사기는 17개입니다. 이 중에는 이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주사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들과 DNA 대조 작업을 벌였지만 일치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것은 물론 수사에 협조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다른 공범들에 대해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작 누군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피의자 집에서 피고인이야 그 사람 집에서 그 주사한 주사기가 발견됐잖아요. 당사자는 아니다. 그럼 누가 했는지 밝혀내야죠. 근데 그걸 갖다 말하지 않았다. 이건 협조한 건 아니죠. 특히 이 씨 사건에 다른 유명인들이 있다는 정황도 나오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검찰이나 법원 고위직 출신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은 대표적인 전관예우의 폐해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규일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 씨의 마약 사건 변호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종호 기자입니다. 최규일 변호사는 2013년 3월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왔습니다. 2달 후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 전 고검장이 선임계 없이 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최 전 고검장이 선임계를 내지 않은 7건의 사건을 적발해 대한변협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7건의 사건 중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의 마약 혐의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원래 이 동부지법 재판의 변호인 명단에는 최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고검장 측은 이모 씨 사건의 변호를 맡은 건 맞지만 선임계를 냈고 사본도 갖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사위 이모 씨의 마약 투약 범죄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다고 했지만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위해 당내 중진들과 교분을 다져온 최 변호사가 이 씨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 씨의 마약 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 제기됐는데요. 당초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했던 최 변호사가 선임계 사본까지 공개하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최규일 변호사가 2014년에 맡았던 사건 중 7개에 대한 선임계가 없다는 점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 중 한 건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협의회는 최 변호사에게 선임계가 없는 이유를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 5월 협의회에 보낸 소명서에서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오늘 취재진에게 당시 직원들이 선임계를 찾지 못해 일어난 착오라며 선임계 사본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한 협의회와 협의회에 최 변호사에 대한 선임 관련 자료를 보낸 서울변호사회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협은 30일까지 소명을 듣고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최 변호사는 선임계를 냈다고 주장하는데 선임계를 내지 않은 의혹, 대한변협이 조사 중입니다. 특히 최 변호사가 당초에는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인정했던 걸로 알려지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내막이 뭔지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사건 지난 5월이죠. 법조윤리협의회 이쪽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번 사건을 맡은 부분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그 최교일 전 고검장이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네,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예. 그 사건 수임 내역하고 그다음에 변호인 선임계를 낸 그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2015년 5월 29일에 그 최 변호사님께서 소명 자료를 냈는데 예. 여기에서는 다른 법무법인하고 자신이 공무원이죠? 그, 맞습니다. 공동 수임을 했다. 예. 그래서 그 법무법인 쪽에서 선임계를 내면 예. 자신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제출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임계를 내지 않았던 걸 인정했던 건데 그 뭐 단순한 실수다 내지는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내가 낼 이유가 없었다 뭐 이런 쪽이었는데 오늘 보면 저희 기자가 가서 보면 선임계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당초에 그렇게 인정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이 사건은 이제 구속 사건이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나타난 바에 의하면 수임료도 5천만 원에 되는 예.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 밝히신 걸 보면 그 피의자의 아버지와도 예. 상당한 인연이 있었고 예, 예. 그런 여러 가지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선임계를 내지 않았는지 냈는지 이걸 착각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착오에 의해서 선임계를 냈지만 예.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명을 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 질의를 하고 요청을 했을 때 당연히 그걸 검토를 하고 답변을 했을 텐데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소명을 요구한 것은 예. 징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설사 잊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 다시 자료를 찾아서 정확하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낼 때 그렇게 이유까지 붙여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이제 와서 그 선임계를 냈다고 하는 것이 예. 그 진실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이 또 하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그 사위 마약건이라는 점 때문인데 김 대표가 결혼 직전까지 마약 전과가 있는 걸 모른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규일 변호사하고 김 대표하고의 관계, 인연이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김무성 대표가 그 최규일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게 아니냐고 지금 여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규일 변호사가 당시 선임 배경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했습니까? 그 선임 배경에 대해서는 이 피의자의 아버지 예. 모 그 개발회사 회장님하고 청주지검에 자신이 근무할 때 예. 인연을 맺었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그 맡아줄 것을 부탁을 해왔는데 예. 자신이 여러 차례 고사를 하다가 예.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었다. 이 정도로 이제 해명을 했고요. 그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지내지만 예. 아니, 그 그쪽으로부터 당시에 김무성 대표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니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 이제 해명을 하시는 예, 걸 보면 김무성 대표하고 아는 사이인 건 맞지만 그쪽으로부터 어떤 어떤 얘기를 듣거나 이 예. 사건에 대해서 선임 맡아줄 것을 요구받거나 한 것은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선임계를 냈다고 해도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퇴임을 했는데 서울 지역의 사건을 수임한 것 자체가 규정 위반 아닙니까? 네, 중앙지검에서 이제 퇴임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은 동부지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없다. 예, 관계 없습니다. 동부지검 사건은 뭐 맡을 수는 아이러니인데.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게 법조윤리협의회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건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법조윤리협의회 이제 그 공직 퇴임 예. 변호사들은 예. 6개월마다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내역을 예, 제출하기도 제출하도록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건 수임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첨부 자료로 변호사 선임계라든가 예. 경위증표 사용 내역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 사건 수임 내역하고 그다음에 그 첨부한 자료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7건이 일치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을 해라. 선임계를 내지 라고 않았다고 얘기한 이제 것이죠. 했는데 네. 그 검찰에도 당연히 그럼 선임계가 없었을 테고요. 네.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의문이라는 말씀이죠. 법조윤리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사건 수임 내역하고 예. 그다음에 제출한 그 첨부 자료 경위증표하고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예. 결국 사건 수임 내역에는 자신이 신고한 예. 사건 수임 내역에는 사건을 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예. 거기에 선임계는 첨부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명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 불거지게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3의 피의자 DNA를 확보하고도 10달이 넘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여서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이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약 투약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확보했습니다. 그중 1개에서 사위 이 씨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나머지 1개는 제3자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DNA 정보를 채취하고도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0달이 되도록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같은 현장에서 확보한 사위 이 씨의 DNA는 등록하고도 유독 제3자의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넣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등재를 하지 않아도 대조는 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수사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그걸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의심이 되냐면 수사 의지가 없다 또는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연루된 이번 마약 수사 전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임진택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지만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의 선임계 논란인데요. 결국 핵심은 전관예우입니다. 최 변호사 주장대로 선임계를 냈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기존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규정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을 올해 초까지 수사한 곳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입니다. 당시 동부지검장은 최교일 변호사의 후배인 A 전 지검장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차장검사로 함께 근무했습니다. 변호사법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퇴임 1년 6개월 뒤 이 사건을 수임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아니더라도 이런 인연 때문에 전관예우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부산고검장을 그만둔 뒤 1년 동안 부산지검 사건을 맡은 게 확인돼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피해간 겁니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형된 전관예우 가능성이 있는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제3의 피의자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 단독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이 DNA가 두 사람의 유전자가 섞여 있는 혼합형이어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사기를 여럿이 나눠 썼다는 건데 그게 누군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특히 검찰은 같은 현장에서 확보한 사위 이 씨의 DNA는 등록하고도 유독 제3자의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넣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제3자 DNA는 혼합형이라고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한 주사기를 2명이 사용해 두 사람의 DNA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단일한 인적 정보를 담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따라서 대검찰청 감정관리 시스템에 따로 저장해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국과수도 혼합형 DNA를 따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정보 공유나 노출을 꺼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듭 제기됩니다. 검찰은 혼합형 DNA에 대한 추가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것인지 여성의 것인지 또 김 대표 사위 이모 씨의 DNA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의 딸이 검찰에 DNA 검사를 요구한 걸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남편 이모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자청한 겁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차녀인 현경 씨가 최근 검찰에 자신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마약 혐의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DNA 검사를 받겠다는 입장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씨는 진정서에서 혐의가 없을 경우 의혹을 퍼뜨린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 정밀 검사를 해도 마약 투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약 한 10cm 이상의 머리에서 검출될 수 있는데 이건 이론상이 있고요. 실제로는 머릿결의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이 짧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언론 보도에 아니 진정서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거나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김 대표 측은 억울함을 입증하겠다며 별도로 모발 검사를 진행한 걸로 알려졌지만 검사 결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처음부터 상당한 충격을 던져줬는데 의문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정치부 임진택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자 이게 지금 전해드린 대로 우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 이 자체가 좀 헷갈리는데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이 사건은 이 검찰이 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이죠. 김현경 씨, 이 김 씨의 남편 이모 씨를 지난해 12월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 혐의는 이 씨가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차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할 때 구형을 3년 구형을 했는데 올해 2월에 법원에서 선고를 내릴 때는 집행유예 4년 선고가 나오면서 봐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뭐 이 봐주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그 검찰이 혼합형 DNA라는 말을 처음 밝혔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 DNA 등록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한 해명인데 이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열대 개의 일회용 주사기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2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 1개가 이 씨의 것이라는 거죠. 나머지 1개가 신원미상이 제3자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밝혀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제3자의 DNA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이 오늘 해명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CG에도 나오는 것처럼 혼합형 DNA다. 그래서 기존 DB에 등록하지 않고 따로 관리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정리하면 이 씨가 사용하지 않은 다른 주사기가 있었고 이 주사기를 2명이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 처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 씨죠. 그 김현경 그 김무성 대표의 사위와 함께 누군가 같이 그 흔히 뭐 여기서 마약 파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참 같이 있었던 그리고 같이 마약 투여를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게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이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죠. 이 씨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그 혼합 DNA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이른바 이 DNA, DB 누락 논란인데요.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린 바대로 이 씨의 그 DNA와 함께 나온 제3자 DNA가 우리 국과수에서 관리하는 DB에 빠져 있다 이런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DNA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데요. 여기다 통상적으로 DNA 정보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검찰의 다른 수사팀, 그다음에 경찰 수사팀이 수시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이 수사 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국과수에 의뢰를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건데 검찰이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혼합형. 다시 말해서 이 국과수 DB에는 이 단일 정보만 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넣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검찰의 해명인데요. 저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 국과수도 혼합형 DNA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검찰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그렇다면 이 검찰이 왜 DNA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 딸이 직접 검찰의 DNA 검사를 자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로 드러났고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게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 이제 의혹을 해소하자 이런 차원인데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김현경 씨의 DNA 모발이나 이런 채취한 DNA를 이 신원미상의 DNA와 직접 대조 비교해 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상 이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이 남편 이 씨의 투약 혐의가 마지막으로 확정된 게 지난해 6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게 4개월이 지난 11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이 모발이 빠지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정밀 검사를 하더라도 이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특히 이번에는 혼합형 DNA이기 때문에 1인 DNA보다 비교 분석이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면 뭐 연예인 얘기도 등장하고 고위층 자제 얘기도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 DNA가 얘기가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지금 다시 시작돼야 되지 않냐, 재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DNA 추가로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더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김무성 대표는 사위의 마약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서울 고검과 산하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이모 씨의 마약 사건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공다훈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이모 씨는 2년 동안 15번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5번은 주사기를 사용했습니다. 주로 클럽이나 승용차 등에서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 씨의 자택에서 검찰이 주사기 17개를 추가로 확보했고 이 중 9개에서 이 씨의 DNA가 나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감정 결과 이모 씨 DNA가 검출된 주사기가 9개라고 됐는데 그것도 답을 못합니까? 이 씨가 마약을 투약한 게 더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를 기소할 때 이런 혐의를 하나도 투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수사 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주사기에 관한 것은 완전히 은폐형 수사고 100%로 양보해도 대부분을 축소한 수사다. 특히 17개 주사기 중 3개에서 이 씨 외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DNA가 발견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17개 주사기가 또 나왔어요. 3개는 어떤 여성과 같이 혼합 DNA가 나왔다면서요. 검찰은 주사기 개수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수사를 축소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공범인 대형병원 이사장의 아들 노모 씨에 대한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노 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모발을 탈색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JTBC 공다운입니다. 예,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사건에 대한 공방은 지금도 국정감사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추가로 또 나오고 있는지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 씨 사건에 대한 의혹, 오늘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공방이 오가고 있다면서요? 저녁 식사를 위해 오후 6시에 잠깐 정회가 됐다가 조금 전인 8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 야당 의원들은 발언 기회만 닿으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마약 사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는데요.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고만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는 김무성 대표의 사위라는 걸 알고 부실 수사를 했느냐, 이 문제인데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 오늘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 씨가 구입한 마약이 100인분이 넘는다는데 실제 투약한 것은 4건만 기소가 됐다면서 96번은 실패하고 4번만 성공한 것이냐면서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 박민표 동부지검장은 관련자 진술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면서 어느 정도 수사가 미진했던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전관예우 문제로 다시 초점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지낸 최규일 변호사가 변호사를 맡아서 부실 수사로 이어졌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선임계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 부분도 또 쟁점이 되고 있고요. 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최 변호사가 동부지검에 제출했다고 한 선임계입니다. 오늘 이 전해철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인데요. 예. 이게 조작된 게 아니라면 최 변호사가 당초 선임계가 없다고 한 것은 단순한 착오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관련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울변호사회가 실수를 한 건지 혹은 알고도 누락한 것인지 또는 협의회 확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당시에 수사를 맡았던 동부지검의 지검장이 최규일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직속 부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까? 오늘 그 국감장에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동부지검의 부장검사,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인데요. 이 사람이 나와서 대답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말만 되풀이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부지검장을 불렀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여당 측에서 좀 난감한 이슈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오늘 여당 의원들은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기피 의혹 수사가 미진하다면서 역공세를 펼쳤습니다. 예. 하지만 이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사건 의혹을 덮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박주신 씨 거는 뭐 두고 보면 알 일이죠.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대검찰청의 국감에서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 특혜 의혹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이 어제 국감 후 저녁 자리에서 야당 의원에게 김 대표 사위 사건 그만 좀 질의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새정치연합 임내연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법원장들이 있는 앞에서 말이지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메랑이 돼서 온다. 이런 식은 이게 무슨 협박입니까? 새누리당 정가윤 의원이 어제 법원에 대한 국감 직후 저녁 자리에서 임 의원에 대해 했다는 말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에 대해 임 의원이 집중 질의를 하자 정 의원이 그만 좀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여야 의원 6, 7명과 서울고법사나 법원장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까지 문제를 삼았고 정 의원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모두를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고요. 정 의원은 1일 서울고검 국감에선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유권자들이 울산 근무를 한 검사는 봐주라고 하더라는 발언을 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최근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인 이모 씨의 마약 사건이 논란이 됐는데요. 저희 JTBC 취재팀은 직접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들과 접촉해서 이른바 부유층 마약 사건의 실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위층 자제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마약 파티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김무성 대표 사위인 이모 씨의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마약 공급책을 만났습니다. 이 씨는 친구들 4, 5명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강남 인근 클럽 등에서 마약 파티를 즐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줬던 건데. 취재진은 국내에서 마약을 즐겨 하는 그룹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ABC로 나뉘어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씨를 포함해 고위 정치인 아들과 대형 병원 이사장 등이 A그룹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여성 연예인과 술집 여성이 A그룹과 자주 놀러 다녔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편 검찰은 마약 혐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A그룹의 일부 고위층 자제는 수사선상에도 올리지 않아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일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의 탐사 플러스는 부유층의 마약 투약 실태입니다. 최근에 1000만을 돌파한 영화 베테랑에서 재벌 2세와 연예인 등이 어울려서 마약 파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지만 또 그래서 설마 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장면은 모두 실제에서도 있었을 얘기였습니다. 저희 탐사 취재팀이 김무성 대표 사위 이모 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취재팀은 당시 부유층 자제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을 처음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젊은 남녀들이 DJ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무대와 따로 분리된 공간엔 밀폐된 방들이 모여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사위 이모 씨가 친구들과 함께 자주 찾았던 클럽입니다. 이 씨는 이런 강남 유명 클럽에서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 클럽에선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 최소 80만 원, 룸을 따로 예약하면 150만 원 이상 내야 합니다. 마약 투약이 이루어지는 곳은 주로 클럽 안에 따로 분리된 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널찍한 테이블이 놓여 있는 방엔 화장실도 따로 마련돼 있었습니다. 방문만 닫으면 안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취재진은 클럽에서 이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딜러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했던 이 씨는 그중 한 명이 경찰에 잡히면서 이 씨 실체도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이 씨가 어울렸던 무리엔 여자 연예인과 술집 여성 등도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이 씨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는 또 다른 인물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줬던 건데.
마약 공급 딜러들은 이 씨 무리가 클럽 등을 다니며 마약 파티를 즐겼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씨가 마약을 건네받은 장소는 주로 클럽이나 자동차 안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구입한 마약을 가지고 클럽 룸이나 강남 인근 가라오케나 호텔 등에서 파티를 벌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와 함께 마약을 자주 한 인물들은 누구일까? 마약 공급책 등을 통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마약을 자주 하는 그룹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 씨는 가장 높은 등급인 A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A그룹엔 이 씨를 포함해 고위 정치인 자제와 대형 병원 이사장 아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그룹엔 힙합 가수와 CF 감독 등 연예계 인물들이 속합니다. C그룹은 마약에 중독된 일반인들입니다. 마약 공급책들은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ABC 등급으로 고객을 관리하며 판매합니다. 마약 매수는 대부분 해외에서 공급책이 직접 들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습니다. 최근 부유층에서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건 마약 밀매상들이 A그룹과 같은 고위층을 집중 표적으로 삼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7, 80%가 고위층 내지 부유층으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 노출이 되면은 한마디로 자기의 그 직위가 무너지잖아요. 마약 그 밀매단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 표적의 대상으로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고위층 자제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약 파티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그룹에서 어울렸다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수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마약 판매상 송모 씨가 마약 파티를 벌이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송 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마약을 공급했던 고객들과 상위 공급책 이름까지 모두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언급된 이름 중에 김무성 대표 사위인 이 씨를 포함해 다른 거물급 인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언급된 인물들 중 일부 고위층 자제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고위층 자제는 언급된 적이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도 공급책으로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고위층 자제의 이름을 수사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17개를 압수했고 일부 주사기에선 이 씨 외에 제3자의 DNA가 섞여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3의 DNA 주인공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또 이 씨가 구매한 필로폰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선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가 구매한 필로폰은 총 3.45g. 이 씨는 이 중 3회에 걸쳐 사용한 0.3g을 제외한 나머지 3.15g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3.15g은 100여 회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상습범이나 마약 판매상 취급을 받을 정도의 양입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가 증거가 없으면 절대 그거 아닌데 거기 증거 무신문으로 나온 건데 나는 강하게 먹고 아니다 증거 무신문은 문제. 일각에선 고위층이 이번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는 만큼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마약을 흡입했고 또한 기간도 긴데 단지 초범에 반성을 많이 한다는 이런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3파 플러스 정재윤입니다. 저희 JTBC는 어제 이른바 고위층 자제들의 마약 파티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에게 마약을 직접 구해준 공급책으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증언에 따르면 전직 고위 정치인의 아들도 마약 파티의 주인공이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유층이 수시로 마약 파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마약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동안 마약 청정 국가라고 자부했지만 부유층의 경우에 한 다리만 건너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거래 실태를 보시고 취재 기자와 함께 형평성을 잃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강남의 한 클럽. 클럽 직원에게 마약을 살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마초를 구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마초는 1g에 보통 2, 3회 흡연이 가능한 분량입니다. 직원은 1g에 18만 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마약도 구매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콜라 좋아해? 뭐 좋아해? 나는 달걀 바르마.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취급하는 직원만 알아두면 그 이후부터는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취재진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마약 구매를 시도해봤습니다. 인터넷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작대기 등을 검색해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아이디를 찾았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판매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해봤습니다. 필로폰 1g에 100만 원이고 선입금이라며 물건 사진을 보냅니다. 물건을 문틈 사이와 같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올려두겠다며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도 알려줍니다. 부유층의 경우 해외에 직접 나가 마약을 쉽게 구해오기도 합니다. 해외 나가고 필로폰이든지 대마든지 거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태국 같은 데는 이제 뭐 거기에 안내하시는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눈치 봐갖고 걔네들이 알려줘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경우는 그렇게 많이. JTBC 정재윤입니다. 예, 이 내용을 취재해온 정재윤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눌 내용들은 이 대상 중에 누군가는 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 네. 그 취재진이 김무성 대표 사위가 갔었다는 클럽을 직접 가본 건데 거기는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일단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이모 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이번 사건 관련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입수해보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수소문해가면서 만났습니다. 예. 실제로 가봤더니 어떤가요? 마약 거래도 가능해 보였습니까? 네, 이 서울 강남의 클럽들이었는데요. 한 150만 원 정도를 주면은 클럽 안에 있는 방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직접 클럽 관계자에게 마약을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구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마약 거래를 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구매하는 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예. 그 어제 저희가 이 내용을 탐사 플러스에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이제 공급책이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고 있던데, 정재윤 기자가 기자라는 걸 알았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의혹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 기록을 보면서 이번 사건의 실체를 토대로 해서 한번 좀 더 조사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핵심 인물이 마약 공급책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요. 언론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오랫동안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기자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를 요청하면 응할 확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분은 밝힐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약 공급책들이 한 얘기가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이 씨 등에게 지속적으로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 2명을 만난 건데요. 물론 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혐의로 이미 처벌까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씨가 함께 자주 갔던 어울려 다녔던 친구들이 한 4-5명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본인들이 마약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했는지 등도 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마약 공급책들은 이 씨가 어울렸던 그룹에 이 마약을 가져다 줄 때에는 본인들도 함께 마약 파티를 즐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공급책이 얘기했던 그 대상 중에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직 고위 정치인의 아들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어저께 다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보도에서 이제 그 이 씨 그러니까 그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 씨가 속해 있던 그룹이 이른바 이제 부유층 자제들이 속해 있는 A 그룹. 그 이제 B 그룹은 보통 우리가 흔히 그 마약 수사하면 나오는 연예인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B 그룹 그리고 일반 마약 그 중독자들이 C 그룹 이렇게 된다면서요. 근데 이 A 그룹, 그러니까
가장 부유층 네. 수사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A그룹에는 말씀하셨듯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이 씨를 포함해서 고위 정치인의 아들과 대형병원장 이사장 아들 등이 속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인물들 중 유독 한두 명은 조사조차 받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공급책이 언급한 이 고위 정치인의 자제 등이 실제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는 취재진이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실명 거론은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예. 뭐 지금도 실명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뭐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단 검찰은 수사선상에서 빠져있는 이들의 경우에는 마약 공급책이나 또는 함께 투약을 한 투약한 사람들이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진술이 나왔거나 정황이 있는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빠짐없이 조사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공급책이 취재진에게 언급한 이름들을 그러니까 그 검찰 조사 과정에선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저희가 만난 마약 공급책이 말하기로는 예. 지금 현재 이미 수감 중인 또 다른 마약 공급책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모든 이름을 언급한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정치인 자제 등에 대한 이름도 나온 걸로 보이는 거는데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모르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 정치인 자제 등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마약 공급책 그리고 또 마약을 투약한 이 투약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던 것이 확인이 됐다면 예. 혐의점만 가지고도 수사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 수사 의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물론 같습니다. 이 공급책이 얘기하는 이른바 마약 파티에 그 사람이 대상이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 마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는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